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충격적인 영상 내용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얻은 전장의 교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국인 용병 150명, 충격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경험을 쌓고 있고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다소 믿기 어려운 장면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북한군입니다. 처음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선에 투입됐을 때만 해도 그 모습은 매우 원시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였습니다. 포병이나 장갑차 같은 지원 장비도 없이 단체로 들판을 가로질러 이동하던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드론과 포병의 손쉬운 표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달 사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의 현대적 무기와 전술, 그리고 드론 활용법까지 빠르게 습득하며 이제는 러시아군 못지않은 전투력을 갖춘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우크라이나군이 무전으로 적군의 통신을 도청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온 언어는 다름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북한군은 전장에서 엄청난 숫자로 몰려와 공격했고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포병 지원도 장갑차도 없이 사람만 믿고 들판을 가로지르며 돌격하는 그 모습은 전 세계 어느 군데에서도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북한군이 단순히 숫자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전투를 치르며 빠르게 현대 전술을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드론을 그냥 쳐다보거나 무시하던 북한군이 몇 달 만에 드론을 회피하거나 유인하거나 심지어 파괴하는 법까지 익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드론 탐지 장비를 갖춘 북한군 장교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투 과정에서 사상자가 속출했지만 러시아군보다 훨씬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보여주며 러시아군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핵심 병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의 실전 노하우를 습득하고 이를 다시 북한 본토로 가져가 전국의 군대에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 경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과 도쿄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된 북한군이 이제는 러시아와 함께 현대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최근 군사학교를 방문하며 군의 실전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드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군 현대화에 활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통해 우리는 북한군의 변화가 단순한 숫자 싸움을 넘어서 현대전에서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북한군은 이제 단순한 지원군이 아니라 러시아군의 핵심 전력이자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군이 실전에서 쌓은 이 경험과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서 믿기 힘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러시아군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중국 시민들이 무려 150명 이상이나 된다는 소식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 전선에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을 포로로 붙잡았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중국인의 참전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중국 정부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중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우크라이나 측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평소에도 자국민들에게 무력 분쟁 지역에 가지 말고 어떤 군사작전에도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해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확인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150명이 넘는 중국 시민들이 러시아군에 합류해 실제 전투에 참여해왔고 이 가운데 일부는 단순한 보병이 아니라 드론을 조종하는 특수기술병으로까지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 보고서에는 러시아군에 배속된 중국인들의 여권사진, 이름, 생년월일, 계약일자, 그리고 소속 부대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시민이 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적 참여를 넘어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사실을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군에 합류한 중국인들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서방 관리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한 용병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중국인 포로 가운데 한 명은 약 3,500달러를 중국인 중개인에게 지불하고
러시아군에 들어왔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결국 전투 도중 소속 부대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중국인 용병들까지 가세하면서 전쟁은 더 복잡하고 국제적인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개입은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베이징이 러시아에 경제적 기술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자국민들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걸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면 미국은 추가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태를 두고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핵심 세력이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듯 중국과 러시아 두 핵 보유국의 밀착은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이란, 그리고 이제는 중국인 용병들까지 러시아가 세계 곳곳에서 동맹과 지원을 모으는 사이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는 그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 사태에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